네 번째, 벤저민 버니 이야기. 어느 날 아침 한 아기 토끼가 강기슭에 앉아 있었어요. 다그닥 다그닥 조랑말이 지나가는 소리에 아기 토끼는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길 위로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마차에는 맥그레거 아저씨와 그의 부인이 타고 있었고 맥그레거 부인은 가장 예쁜 모자를 쓰고 있었답니다. 마차가 지나가자 벤저민 버니는 언덕을 미끄러지듯 뛰어내려갔어요. 그러고는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 뒤의 숲속에 살고 있는 사촌들을 부르러 달려갔지요. 벤저민은 깡총깡총 폴짝폴짝 뛰고 또 뛰었답니다. 숲속은 토끼굴로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예쁘고 보드라운 모래 언덕 밑에 바로 벤저민의 이모와 사촌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 사촌들의 이름은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 피터였답니다. 그 아기 토끼들에게는 아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토끼는 토끼털로 만든 장갑이나 목도리를 팔아서 돈을 벌어오곤 했지요. 그래서 엄마 토끼는 토끼털로 만든 장갑이나 목도리를 팔아서 돈을 벌어오곤 했지요. 저도 시장에서 엄마 토끼에게 장갑 한 짝을 사본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엄마 토끼는 허브와 로즈메리차, 토끼 담배를 팔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토끼 담배를 라벤더라고 부른답니다. 이모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아기 토끼 벤저민은 전나무 뒤에 숨어서 어슬렁거렸어요. 그러다 그만 사촌 피터의 머리를 밟을 뻔했지 뭐예요? 피터는 나무 구석에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빨간 손수건으로 몸을 감싼 피터는 왠지 기운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피터, 옷은 어디서 잃어버렸니? 벤저민이 속삭였어요.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에 허수아비가 있고 있어. 피터는 아저씨네 정원에서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신발과 윗도리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기 토끼 벤저민은 피터 옆에 앉아서 피터를 토닥여 주었어요. 맥그레거 아저씨와 아줌마가 마차를 타고 나갔는데 맥그레거 부인이 아주 예쁜 모자를 쓴 것으로 보아 분명히 멀리 갔을 거라고 말했답니다. 피터는 비나 쏟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토끼 굴 속에서 엄마 토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코튼테일, 코튼테일, 캐모마일을 좀 더 따오렴. 피터는 잠시 산책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피터와 벤저민은 손을 꼭 잡고 숲의 입구에 있는 높다란 돌담 위로 올라가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을 내려다 보았어요. 허수아비에는 피터 윗도리와 신발, 그리고 맥그레거 아저씨의 커다란 모자도 걸려 있었답니다. 아기 토끼 벤저민이 말했어요. 울타리 문 아래로 기어 들어가면 옷이 더러워지니까 배나무로 올라가서 넘어가는 게 좋겠어. 피터는 배나무에서 내려오다가 거꾸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부드럽게 손질된 화단 덕분에 다치지는 않았답니다. 밭에는 상추싹이 빼꼼히 돋아나고 있었어요. 저런, 벤저민이 장화를 신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바람에 화단 위에 작고 우스꽝스런 발자국이 마구 찍히고 말았네요. 아기 토끼 벤저민은 잃어버린 옷부터 찾아오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야 피터 몸에 두른 손수건을 쓸 수 있으니까요. 피터와 벤저민은 허수아비에 걸린 옷을 가져왔어요. 지난밤에 내린 비 때문에 신발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외투는 좀 줄어든 것 같았어요. 벤저민은 맥그레거 아저씨의 모자를 써보았지만 아기 토끼가 쓰기에 모자는 너무 컸답니다. 벤저민은 손수건에 양파를 담아서 이모에게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피터는 하나도 즐겁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어디선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나 벤저민은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신이 나서 상추를 와작와작 씹어 먹었어요. 벤저민은 일요일 저녁마다 아빠와 함께 상추를 먹으러 온다고 자랑했답니다. 맥그레거 아저씨네 상추는 정말 끝내주게 맛있었거든요. 하지만 피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할 뿐이었지요. 피터는 벌벌 떨면서 들고 있던 양파를 반이나 떨어뜨렸답니다. 양파 꾸러미를 들고 배나무에 올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 아기 토끼 벤저민은 정원 반대쪽을 향해 용감하게 걸어갔어요. 피터와 벤저민은 붉은 벽돌담 아래 나무 판자기를 걸어갔답니다. 생쥐들이 돌계단에 앉아 체리 씨앗을 갉아먹으며 피터 레빗과 벤저민 버니에게 윙크를 했어요. 그러자 피터는 또다시 양파를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피터와 벤저민은 화분과 나무틀, 물통 사이를 지나갔어요. 피터의 귀에는 더욱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눈망울은 커다란 막대 사탕만큼이나 동그래졌지요. 그때 이 아기 토끼들이 모퉁이를 돌자마자 무엇을 보았는지 아세요? 아기 토끼 벤저민은 그것을 보자마자 양파를 가지고 피터와 함께 커다란 바구니 속에 재빨리 몸을 숨겼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일어나 기지개를 켜더니 바구니로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도 고양이는 향긋한 양파 냄새가 좋았나 봐요. 고양이는 바구니 위에 올라가 앉더니 5시간 동안이나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바구니 안이 너무 어두워서 그 안에 숨은 피터와 벤저민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나 양파 냄새가 너무 매운 나머지 아기 토끼 피터와 벤저민은 그만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답니다. 늦은 오후가 되어 해가 나무 뒤로 숨어버릴 때까지도 고양이는 여전히 바구니 위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 돌담 위에서 후두둑 후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벽돌 부스러기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고양이가 돌담 위를 올려다보자 벤저민 버니 아저씨가 돌담 위를 의젓하게 걷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입에는 토끼 담배를 물고 손에는 가느다란 회초리를 들고 말이에요. 아저씨는 아들을 찾는 중이었답니다. 버니 아저씨는 고양이들을 싫어했어요. 아저씨는 갑자기 돌담 위에서 풀쩍 뛰어내려 고양이 머리 위로 달려들었어요. 그러고는 고양이를 바구니 위에서 밀쳐낸 후 온실 속으로 걷어차 버렸답니다. 아저씨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고양이를 핥히는 바람에 고양이의 털이 한 움큼이나 뽑혀버렸지만 고양이는 너무 놀라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고양이를 온실 속으로 밀어넣은 버니 아저씨는 온실 문을 철커덕 잠가버렸답니다. 그러고는 바구니 밑에 숨어있는 아들 벤저민의 귀를 잡아 올려 회초리로 엉덩이를 찰싹찰싹 내려쳤어요. 그러고는 조카 피터를 꺼내준 뒤 양파 꾸러미를 들고 씩씩하게 정원을 빠져나왔답니다. 30분쯤 뒤 맥그레거 아저씨가 돌아왔을 때 아저씨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장화를 신고 정원을 이리저리 돌아다닌 것 같았는데 그 발자국은 사람 발자국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작았답니다. 게다가 아저씨는 고양이가 어떻게 스스로 온실 속에 갇혔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피터가 집에 돌아오자 엄마 토끼는 피터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었답니다. 피터가 신발과 윗도리를 찾아온 것이 너무나 기특했기 때문이었지요. 코튼테일과 피터는 함께 손수건을 접었고 엄마 토끼는 양파를 줄로 엮어 허브와 라벤더 묶음과 함께 부엌 천장에 매달아 두었답니다.